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연준이 이번에 또다시 금리를 0.75% 인상하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오전장에서는 1%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통화정책 결과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연준은 또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를 4.6%로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넘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달러 가치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1,400원을 넘겼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목표치인 2%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고금리가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장담은 못하지만 연착륙할 가능성은 그만큼 좁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위성통신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되면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도 위성을 이용해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스페이스 X는 애플과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번 뉴스에서 소개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삼성이랑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손정희 회장은 ARM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ARM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고유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손정희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제안들이 오고 갈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ARM을 인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로 참석 대상자가 아닌 행사였는데요.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만나서 맞잡고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기간이 짧아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됐던 규모와 형식으로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플라잉카 스타트업 회사인 키티오크가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라잉카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래 기술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보면 플라잉카 사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전망도 불확실하고 미국 항공 규제 당국도 정식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떤 지점에서 착륙하고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ETV 예능 프로그램인 배틀트립이 코로나19로 종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여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고 해외여행길이 열리게 되면서 배틀트립이 다시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첫 촬영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TV에서 자주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주제로 하는 TV 방송들을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유튜브가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망사용료법이 통과되면 유튜브의 한국 시장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국내 동영상 공유 생태계가 붕괴되고 크리에이터 활동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망사용료법 반대 청원 서명 운동에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망사용료법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논의 중인 것이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망사용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이 첫 타자인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언제 될 것인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관련해서는 내일 회의를 거쳐서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모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23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23일은 선바이오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하나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유안타 스펙 10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유안타 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3일은 예정된 부동산 청약 일정이 없습니다. 모잉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